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그런데 결과지를 보니까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먹어도 당화혈색소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약 말고 음식으로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높으면 당뇨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심지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에 음식만 바꿨는데도 당화혈색소가 극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으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그분들이 실제로 드신 음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좋았던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화혈색소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혈당은 그 순간의 혈액 속 포도당 농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혈액 검사를 하면 나오는 수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사 전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는 낮고 밥 먹고 나면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하나만 봐서는 전체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이건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달라붙은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적혈구가 약 120일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혈당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서 검사 당일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속일 수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상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5.7에서 6.4%면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예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부 젊고 건강한 분들은 6.5% 미만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가 1% 떨어질 때마다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망막병증 위험이 37% 감소하고 신장병증 위험이 43% 감소하고 신경병증 위험이 41% 감소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14% 감소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에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합병증이 생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에 실명하신 분, 투석을 시작하신 분,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진작 관리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세요. 당뇨병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쉬워요. 나는 아무 증상 없는데 뭐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망가진 신장이나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음식만 바꿨는데도 당화혈색소가 2에서 3%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연구 논문도 있고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혈당이 올라가고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떤 음식이 좋은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것과 비슷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예요. 뱃속에 쌓인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 해도 당화혈색소가 크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죠.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인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포도당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면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음식으로 어떻게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급격히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둘째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정 영양소나 생리활성 물질이 이런 효과를 냅니다. 셋째로 췌장 기능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거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음식들 중에서 특히 효과가 좋은 5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실제 연구에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고 제 환자분들도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대단한 게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4에서 0.6%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귀리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귀리가 이것까지 예방해 주니까 일석이조예요. 실제로 미국 FDA에서
귀리의 심장 건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먹는 겁니다. 귀리 한 컵에 물이나 무지방 우유 2컵 정도를 넣고 끓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건 피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날 귀리나 압착 귀리를 사서 직접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귀리를 반반 섞어서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비율을 3대1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귀리 비율을 늘려가세요. 하루 권장량은 50에서 8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당화혈색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DHA와 EPA라는 성분인데 이게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세포에 더 잘 작용하게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3에서 0.5%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오메가3가 이걸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등푸른 생선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오메가3가 혈전 생성을 막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조림도 괜찮아요. 튀김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고 나쁜 지방이 추가됩니다.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염분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하면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통조림 참치나 연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기름에 담긴 건 피하세요. 통조림은 보관이 편해서 자주 먹기 좋거든요.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을 만들 때 넣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큰 생선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참치 중에서도 참다랑어 같은 큰 참치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은 사람들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는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또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췌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비타민 E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움큼 쥔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이나 오후에 간식으로 먹는 겁니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영양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를 섞어 놓고 드세요. 각각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호두는 오메가3가 특히 많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고,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많아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 간이 된 견과류나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피하세요. 무염, 무가당 생견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볶은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견과류를 살 때는 소포장 제품을 사시거나 사서 냉장 보관하세요. 지방이 많아서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산패된 견과류는 맛도 이상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녹생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생잎 채소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녹생잎 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생잎 채소를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 낮았다고 합니다. 녹생잎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꼭 필요해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혈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인데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으니까 엽산 섭취가 중요합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케일은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도 풍부한데 이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골다공증 위험도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한두 접시씩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아요. 국에 넣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시금치나 케일을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반쪽이랑 물 한 컵, 시금치 한 줌을 넣고 갈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를 크게 한 그릇 만들어 드세요. 여러 가지 채소를 섞으면 좋습니다. 상추, 양배추, 적양파, 방울토마토, 오이를 썰어서 섞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세요. 시판 드레싱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물로 드실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참기름 몇 방울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간은 소금보다는 간장을 살짝만 사용하시고 마늘과 깨소금으로 맛을 내면 건강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치세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주의할 점은 드레싱이나 양념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게 채소를 먹으려다가 드레싱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식초, 허브로 간단하게 맛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목표는 최소 3-4컵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이 정도는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같은 콩류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콩류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크게 늦춰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콩을 먹은 사람들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건 정말 큰 수치입니다. 콩류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쌀밥으로 먹는 것과 콩으로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고기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고 건강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건데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콩류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흰쌀밥 대신 콩밥을 지어 드세요. 쌀과 콩을 3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넣으면 안토시아닌도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발효된 콩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청국장은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렌틸콩으로 수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아서 편해요. 물에 미리 불릴 필요도 없고 30분 정도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를 썰어 넣고 렌틸콩과 함께 끓이면 영양가 높은 수프가 완성됩니다. 병아리콩으로 후무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병아리콩을 삶아서 으깨고 타히니, 레몬즙, 마늘을 넣고 섞으면 됩니다. 이걸 채소 스틱에 찍어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돼요.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조리하기 쉬워서 자주 먹기 좋습니다. 두부조림, 두부전, 순두부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콩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덜 익은 콩은 소화가 안 돼요. 통조림 콩도 편리합니다. 물에 헹궈서 나트륨을 줄인 후 사용하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에 넣으면 간편하게 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조리된 콩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먹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을 드세요. 귀리 반 컵에 물 1컵 반을 넣고 끓이고 다 익으면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뿌리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를 조금 얹으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리, 견과류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콩밥을 짓고 고등어 구이를 반찬으로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나물과 브로콜리 샐러드를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콩류, 등푸른 생선, 녹색 잎채소를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비슷하게 구성하시되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들면 두부나 달걀로 대체하세요.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겁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채소 스틱에 후무스를 찍어 드세요. 배고플 때 과자나 빵을 먹는 대신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음식만 바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정민수 씨는 6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8.5%였어요.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을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식습관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은 짜장면이나 라면 같은 걸로 때우시고 저녁은 흰쌀밥에 고기 위주로 드셨대요.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고요. 저는 정민수 씨께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합병증 이야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대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견과류와 베리를 넣으니까 점점 맛있게 드시게 됐대요. 점심과 저녁은 콩밥으로 바꾸시고 고등어나 꽁치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셨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게 간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자를 자주 드셨는데 이걸 견과류로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오히려 과자가 너무 달게 느껴지더래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체중이 3kg 빠져 있었어요. 본인도 놀라셨고 저도 놀랐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전보다 덜 배고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 거죠. 혈당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50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유지하세요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8.5%에서 7.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3%나 떨어진 거예요. 체중도 처음보다 7kg 줄어 있었고요. 정민수 씨가 선생님, 이게 진짜 제 결과 맞나요? 라고 물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약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3가지 약 중 하나를 끊었어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약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고요. 체중은 10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도 1년에 2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음식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작할 걸 그랬어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70세이셨는데 당뇨병을 15년 동안 앓아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9.2%였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하셔서 안과 검진을 받았더니 당뇨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발끝 감각도 둔해지고 있었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심각성을 느끼시고 뭐든 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기존 식습관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흰쌀밥을 하루 3공기씩 드시고 국수나 떡도 자주 드셨어요. 채소는 김치 외에는 거의 안 드시고 과일을 간식처럼 많이 드셨습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문제였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흰쌀밥을 콩밥으로, 아침은 귀리죽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이게 밥이에요? 라고 하시며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따라오셨어요.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4번 드시도록 했고 매 끼니마다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상추 같은 녹색 채소를 2~3 접시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간식은 과일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꿨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같은 음식을 드시니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2개월쯤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본인이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측정했습니다. 9.2%에서 7.8%로 떨어져 있었어요. 1.4%나 감소한 거죠. 할머니와 가족분들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안과에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으셨고요. 6개월 후에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줄일 수 있었어요. 발끝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셨고요.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당화혈색소는 6.7%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인슐린 주사는 계속하시지만 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망막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엔 음식 바꾸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익숙해요. 이제 흰쌀밥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박준호 씨는 55세 직장인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화혈색소가 6.1%였습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위험한 수준이었죠. 박준호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대충 먹고 저녁은 늦게 과식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술자리도 잦았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곧 당뇨약을 드셔야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약을 먹기 싫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준호 씨는 직장인이라 식단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았어요. 아침은 집에서 귀리죽을 간단히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전날 밤에 귀리를 물에 불려두면 아침에 5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점심은 외식을 하시더라도 선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짜장면이나 돈가스 대신 생선구이 정식이나 두부 요리를 선택하시고 흰쌀밥은 반만 드시고 반찬을 더 드시도록 했어요. 회사 근처 샐러드 가게도 찾아드렸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드실 때 콩밥을 짓고 고등어나 삼치구이를 자주 드시도록 했습니다. 부인분께 녹색 채소를 많이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술을 마시더라도 안주를 채소 위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간식이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커피를 마실 때 과자를 자주 드셨거든요. 이걸 견과류로 바꾸도록 했어요. 책상 서랍에 소포장 견과류를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히 점심에 샐러드만 먹으면 오후에 너무 배고프다고요. 그래서 샐러드에 병아리콩이나 퀴노아를 추가로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2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6kg 빠졌고 허리둘레도 줄어들었어요. 체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측정했습니다. 6.1%에서 5.6%로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박준호 씨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약 먹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당화혈색소를 5.5% 전후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셨고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당화혈색소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이 30% 정도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음식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함께하면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20분에서 30분 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식후에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사용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빨리 내려갑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일주일에 2, 3회 아령이나 밴드로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을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림 그리기, 원예, 음악 감상, 뭐든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금연만 해도 당화혈색소가 0.3에서 0.5%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알코올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자가 혈당 측정기를 사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특히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면 그 음식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 혈당은 일주일에 2, 3회 재보세요. 70에서 130 사이면 좋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혈당 수첩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이 얼마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혼자 식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면 훨씬 쉬워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협조를 구하세요. 나 혼자만 이상한 음식 먹는다는 생각이 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당뇨는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예방 차원에서 같이 실천하는 게 좋아요. 외식을 할 때도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생선구이 정식, 두부 요리, 샐러드 같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패스트푸드나 중국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밥을 적게 주세요.
반찬을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식당이 들어줍니다. 국물 음식은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배가 고플 때 무작정 참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폭식할 수 있어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오이 스틱, 저지방 치즈 한 장,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거요.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특히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사과 반쪽 정도가 좋습니다. 바나나나 망고 같은 당분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편해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바꿔가세요. 첫 주에는 아침을 귀리죽으로 바꾸고, 둘째 주에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몸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하게 해주세요. 음식으로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여러 번 검사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식단을 바꾸면서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배가 고프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15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섭취하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외출할 때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나쁜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개인차는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귀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콩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귀리 대신 보리를 먹거나 콩 대신 렌틸콩을 먹는 식으로요. 이미 신장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콩류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세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쓰고 된장이나 청국장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세요. 그래야 식단 조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니까 3개월 간격으로 측정하는 게 적절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적인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신경 검사 등을 받아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15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음식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입맛 바꾸기 어렵다, 건강식은 맛없다고 하시는데 적응하면 오히려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몇 주만 참고 넘기면 됩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하세요. 당뇨병 교육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당뇨병 교육실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가끔 치팅데이를 가져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오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5가지 음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당화혈색소가 0.5에서 1.5%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분들이 그런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정민수 씨는 3개월 만에 1.3% 떨어뜨렸고, 김순희 할머니는 6개월 만에 2.2%나 낮추셨습니다. 박준호 씨는 약도 먹지 않고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 할머니도 성공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가세요. 내일 아침부터 흰쌀밥 대신 귀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먹어보세요. 점심에 고등어구이 한 토막을 드셔보세요. 저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를 다시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도 성공했어요. 라고요. 그 댓글을 보는 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당화혈색소가 높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명이나 투석, 발절단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행복한 인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